자, 여러분들 저기 이어서 저기 459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명보험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볼게요. 자,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뭐 생명보험 역사라든지 그 관련되는 그 내용들 나올 거예요. 1번. 자, 잘못된 것은 고대에는 항해 도중에 일어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제제도. 자, 이거 여러분들 항해 도중. 항해가라는 것에는 선박 기술이 발전하고 난 다음부터겠죠. 그렇죠? 고대는 훨씬 더 이전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발명되고 하는 그런 이유니까 이 중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사상적 기원이라고 하는 길드 제도가 상호 부조의 목적으로 동업자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해 도중에 일어난 손해 길드 정도는 중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톤틴연금, 그렇죠.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연금제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은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도에는 수출 중심의 해상보험, 70년대는 저축 증대 정책에 따른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8, 90년대 와가지고는 자동차 일반 가계보험. 알겠죠? 요거 매치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해상보험, 그다음에 저축성 증대보험, 8, 90년대에서는 자동차, 마이칼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떤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일반 가계성 보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3번 이런 있잖아요. 개념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보세요. 보험자,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 그렇죠. 보험자가 보험회사입니다.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2번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는 각종 권리 의무, 그렇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죠. 그 외에 이제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험계약 관계자에는 들어갑니다. 3번 보험수익자,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 그리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맞네요. 자, 4번 한번 보세요.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 맞네요.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할 의무. 보험료 납부할 의무는 누가 있나요?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가지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보시면, 자, 보험계약의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보험 목적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가리킨다. 보험의 목적물은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그렇죠. 보험의 목적물이 그 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범위, 한계 정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2번, 보험사고.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생긴 불확정한 사고. 그렇죠. 불확정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즉 위험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불확정한 사고,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확정한 사고는 이거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 사기가 되든지 보험계약이 무효가 돼요. 이미 발생한 사고잖아요. 그래서 불확정한 사고 기억을 하시고. 3번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거는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죠. 그래서 이거 3번 잘못됐고요. 다음 보험기간, 보험에 의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 상법에서는 자,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제도 일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하는 걸 전기납. 그 다음에 보험료의 납입 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걸 우리가 단기납, 그죠? 전기납, 단기납 그 개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측정 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숫자가 커지면 그렇게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한다는 원칙을 수지 상등의 원칙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렸네요. 3번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연령별 이렇게 나타낸 표를 생명표. 4번 생명보험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 상등의 원칙 등이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2번. 그래서 보험 그 관련된 일반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시험에 이게 3번인가 2번인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보험료 산출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예정 사망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사망 보험료의 보험료는 비싸질까요? 더 싸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납입하고 그리고 보험금 지출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싸진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 같은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예정이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운용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운용이익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게 적어졌으니까 보험료는 비싸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에 애정 사업 비율, 요거는 지출할 금액입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 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료는 싸지겠죠. 그 다음에 애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4번은 1번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정 사망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사망률이 높아지면 생존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싸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만 딱 정확하게 한번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462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보험제도 일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적립보험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보험자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예정이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 할인해 주는데 이걸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2번,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 그걸 전체를 갖다 우리 영업보험료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맞네요. 3번,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급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급비는 자, 이게 여러분들 순보험료가 아니라 이거는 뭐죠? 부가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4번,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고 저축보험료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그렇죠.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에 기초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위험보험료 요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정사망률, 예정이율에 기초한다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이익금. 그러니까 이익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실제 그 지출하는 비용이 적다면 그 이익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벌어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생기는 거고 지출해야 될 비용보다도 마찬가지죠. 그런 지출해야 될 비용보다도 더 적게 지출된다면 이익금이 생기는 겁니다. 1번 배당은 유배당 상품인 경우 적용되면 그렇죠. 유배당.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자, 배당금 지급 안 합니다. 2번 예정 사망률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이익 등은 예정 위험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이때 비차익이다. 자, 이건 비차익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위험률 차익이죠. 사망률과 관련되는 것은 위험률 차익. 그다음에 운용 이익과 관계되는 게 이차익. 그다음에 사업 비용과 관계되는 게 비차익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면 3번은 이차익이란 예정이율 그렇죠. 예정이율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유일한 운용수익이 더 많다면 그때 이익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차익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무배당 상품은 유배당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을 안 주는 대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은 여러분들 중복되는 거니까 그 기출 풀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보험계약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보험자란 그렇죠. 목숨 건강 담보시킨 사람 맞고요. 보험의 목적물 배상해야 될 범위 한계 정해주고 3번 보험기간은 보험에 의해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 그렇죠. 보험증권 교부 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요? 보험료를 첫 번째 납입한 때부터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정기납 아까 확인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여러분들 자, 요거 안 보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요거 10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자, 10번 다 보지 마시고. 예,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예정 사망률이 낮아졌다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오래 생존하시는 거네요. 오래 생존하니까 그만큼 먼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보험료는 싸지고 맞고요. 반면에 생존율이 높아지니까 생존 보험료는 비싸진다. 맞습니다. 2번 예정 사업 비율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사업 비용이 이제 적게 드는 거예요. 비용이 적게 드니까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싸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자,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났어요. 그럼 보험료도 비싸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렇게 보시고 자, 3번, 4번은 자, 우리 아까 앞에 했던 거랑 중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의 구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걸 우리가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1, 2번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보세요. 저축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축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되는 게 사망보험금 지급이 되는 것은 위험보험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축보험료는 만기, 그러니까 보험이 만기됐을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우리가 저축보험료랍니다. 요거 좀 헷갈리기 쉽으니까 좀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좀 제가 밑줄 치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맞죠? 여기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 그 다음에 저축보험료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재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자,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오. 12번. 보험료 전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 그렇죠. 일환 경비에 사용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 그 다음에 2번 예정 이율에서 예측했던 우용 수익보다 실제 이율에 의한 우용 수익이 많은 경우. 이거는 비차익이 아니라 그렇죠. 이차익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배당금은 여러분들 뭐 어떤 방식으로는 좋습니다. 현금으로 그냥 줘도 되고 아니면은 배당금을 갖다가 앞으로 낼 보험료하고 이렇게 상계라는 게 쌤쌤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한테 배당금 줄 게 있는데 너도 우리한테 보험료 줘야 될 거 있잖아. 그럼 우리 쌤쌤이 서로 상계 처리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험료를 구분해 보면 자, 계약 유지, 자산 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렇죠. 이걸 유지비라고 하거든요. 자, 유지비 한번 우리 표 그걸 기억 한번 해보세요. 영업보험료를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가보험료에는 여러분들 여기 유지비 여기 들리잖아요. 그래서 유지비는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그래프 그게 책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저기 462페이지 그 6번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유지비는 부가보험료에 해당하고 영업보험료에도 해당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생명보험의 상품인데요. 생명보험 상품 관련해서 자, 우리 특징 한번 볼게요. 1번 무형의 상품. 그렇죠? 미래지향적. 그 다음에 동시성. 자, 조심하셔야 되죠. 동시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효용을 넣는 걸 말하거든요. 자, 저희가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식사를 갔다가 우리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면 뭡니까? 물건을 구입하자마자 우리가 배가 부름, 맛있음 이런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동시성 상품인데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계약한다고 여러분들 바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비동시성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건 맞지만 동시성이 아니라 비동시성 상품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3번 생명보험 상품은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종신 동안 그쪽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장기성 상품이다. 그 다음 4번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죠. 요즘 보험 판매자의 권유와 설득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어 비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수수료 필요에 의해서 막 비교 분석해가지고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 계정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 배당으로 하는 것을 변액보험. 자, 이게 변액보험. 요 변액보험의 개념 맞죠? 그래서 변액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게 원금 손실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같은 데 이렇게 상품 광고하는 거 보면 변액보험 광고하면서 그 조그만하게 빨리 말하죠.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갖다가 우리 보험금이나 배당으로 지급하는 거 변액보험 맞고요. 2번 중대한 질병 하면 크리티컬 일리스 해가지고 CI 보험 맞죠? CI 보험이다. 그 다음에 3번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종신보험이다. 자,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놨다 했으니까 이거 미리 정해놨다, 기간을 정해놨다 해서 이거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이걸 정기보험이라 합니다. 정기보험.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걸 정기보험.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종신보험이라고 그래요. 4번
3번이 답이네요. 4번 생존보험은 저축 기능이 강한 반면 그렇죠. 보장 기능이 약한 결함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노후 대비엔 좋은 이점도 있다. 근데 요즘 판매되는 건 대부분은 그렇죠. 생존보험하고 우리 생명보험이 혼합된 생사 혼합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로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보험과 관련된 세액공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러분들 세액공제 관련해 가지고 다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는 세제 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보험료도 공제의 대상이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료는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연금저축보험료도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음 2번. 그렇죠. 보장성 보험은 공제 한도가 100만 원 맞고요. 연금저축보험은 요거는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이하. 그래서 그 100만 원에서 몇 퍼센트였죠? 몇 퍼센트? 12%였죠. 보장성 보험은 12%고 다만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연금저축보험 관련해서는 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장애인 전용 보험은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 아니라 장애인 전용 보험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다만 15%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00만 원은 연금저축보험이죠.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요. 3번 세액 공제를 하면 그만큼 공제액만큼의 가세표준, 아까 우리 계산했듯이 가세표준이 작아지니까 세금은 그만큼 감소한다. 맞고요. 4번 보장성 보험에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 근로자는 공제 대상인데 일용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에서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 본인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근로자 보험 맞고요.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아니라 그랬죠. 자, 2번 배우자도 됩니다. 근데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거의 그냥 전업주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연간 100만 원입니다. 연간 100만 원 이하.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잘못됐네요. 3번도 마찬가지. 부양가족으로서 이때 역시 100만 원 이하고요. 소득은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 또 4번 부양가족으로서 만 20세 이하, 즉 미성년자나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까지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보면 그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기본 그 공제 대상자 범위가 있으니까 근로자분인 배우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 다음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 자매까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까지 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자, 꼼꼼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보겠습니다. 5번 보험 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계약건으로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 세액 공제. 그렇죠. 여기 둘 다 세액 공제 가능한데 중복은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 기출됐던 지문이고요. 다음 2번 월 적립식 저축보험에서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렇죠?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맞죠? 그리고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 보험료의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때 그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낯선 분도 계실 건데, 자, 월 적립식 저축보험에서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자, 최소한 만기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너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그때 납입하는 보험료는 균등해야 돼요. 뭐 뒤죽박죽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다음에 기본 보험료의 선납 기간 먼저 납입하는 선납 기간 6개월 이내 한 번에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6개월 이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지문 같은 거는 교재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다가 볼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요건 그리고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3번 저축성 보험의 차익과세는 만기 보험금, 해약 환급금 등의 지급 시점에서 그렇죠 원천 징수.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은 그냥 돈 줄 때 돌려줄 때 원천 징수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차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는 돈에서 우리가 낸 돈 있잖아요. 뺀 게 차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돈 만기 보험금에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그 납입 보험료를 뺀 값을 말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6번 세제 혜택 연금 보험과 세제 비혜택이 아니라 세제 비혜택입니다. 그 B자가 거기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제 비혜택 연금 보험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제 혜택 같으면은 여러분들 자 이거 뭐다?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세제 비혜택은 소득 공제 안 해줍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번 세제 혜택 연금 보험의 경우 세액 공제를 400만 원 한도에서 하지만 세제 비혜택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세제 공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400만 원 한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2번 세제 혜택 연금 보험의 경우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 16.5% 적용하죠.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험 차익가세 15.4%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세제 혜택하고 세제 비혜택이 있는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세제 비혜택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그렇지만 중간에 이렇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제 비혜택 같은 게 더 퍼센트가 작죠. 그래서 여기는 세제 혜택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세로 16.5%를 우리가 부과하지만은 세제 비혜택 같은 경우는 15.4% 그냥 일반 그 과세를 갖다가 부과를 해버려요. 됐죠? 그 다음에 연금 수령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세액 공제를 해줬으니까 너 연금 수령할 때는 우리가 세금을 띱니다. 원천 징수하고요. 반면에 세제 비혜택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합니다. 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 대신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다는 까지 그렇게 이 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6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세제 혜택 연금 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일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데 중복 시 이때 높은 세율이 아니라 할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세제 비혜택 연금은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이 없다. 정리되시죠? 자, 이게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세제 혜택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안 된다. 그래서 과세 표준 커지겠죠. 그 다음에 해지할 때 이때는 자, 기타 소득세로 16.5% 부과 반면에 세제 비혜택 같은 경우는 보험 일반 과세, 보험 차익 과세로 해서 15.4%. 그다음에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령 나이에 따라서 어쨌든 과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제 비혜택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자, 세금 징수 안 합니다. 정리되셨죠?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뭐 정리 딱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세제 혜택 연금 보험인지 세제 비혜택 연금 보험인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제목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관련되는 테마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기출 한번 됐던 건데 연금저축. 자, 이게 신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개인연금하고 신개인연금 비교한 표 기억이 나셔야 돼요. 납입 금액은 1,800만 원 한도다. 요거 1,800만 원 한도. 이게 맞네요. 1,800만 한도. 다음 20세 이상이 아니라 자, 우리 신개인연금은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가능해요. 만 0세 이상부터다. 과거에는 20세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0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없다라고 되는데 자, 이 연금저축 요거는 연금 소득세 원천 징수합니다. 부과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왼쪽에 세제 혜택 연금 보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개인연금 요걸로 이제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 수령할 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천 징수, 연금 소득세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4번 납입 기한은 10년 이상, 10년이 아니고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5년 이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자, 이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 과거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밑에 표 있네요. 차이만 잘 보면 돼요. 자, 구개인연금, 신개인연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가입 기간을 뭐 2000년 12월 31일 요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2001, 111 이때부터 가입한 사람을 신개인연금 가입 대상이 20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자,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네요. 납입 금액은 자, 분기당 300만 원이었는데 연간 1,800만 원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분기당 3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간 1,8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건 늘어났습니다. 1,800만 원 이내에 납입 기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10년 이상을 납입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5년으로 기간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지급 조건 관련해가지고
과거는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했지만 지금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 공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400만 원 한도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40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소득세가 그 수령 나이에 따라서 그 차등으로 징수된다.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까지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출됐던 게 물론 기본서에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저기 14번 문제. 잠깐만 여러분 476페이지 14번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기출됐던 거. 자, 우리 언제 1회 시험했었네요. 2008년도. 자, 그러면 자, 다음은 보기의 연금저축. 자,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기준 그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만 14세 이상 아니죠. 0세 이상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분기당 300만 원. 분기당 300만 원 뱉자 12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연간 1800만 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했고요.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상에서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줄었죠. 그래서 이건 D급번이 맞고요. 리얼번, 연금 수령 시, 그렇죠. 연금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딱 답이 D가 리얼 딱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만 50세 이후부터가 아니라 만 55세 이후부터, 그리고 연간 납입액의 40%가 아니라 이게 400만 원 한도로 전액 세액 공제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요. 다 됐죠. 자, 여기까지 다 됐고, 이제 이거는 그냥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 중복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8번, 9번, 뭐 다 됐고. 근데 여러분, 조거 하나 볼게요. 자, 11번 문제. 여러분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기출됐던 건데, 11번. 자, 보지 말고. 보셔도 돼요. 보죠. 자, 보셨죠? 자, 11번 보면 1번.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 아까 영업보험료, 이거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계속 반복했던 거네요. 2번, 만기 보험금에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그렇죠? 만기, 요거는 저축보험료. 자, 저축보험료는 여러분들, 자, 이거 예정 이율에 기초한다. 맞습니다. 예정 이율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다음에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에 지원이 되는 순보험료에 해당하며, 그렇죠? 순보험료에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예정 위험률에 기초한다. 맞습니다. 4번 부가보험료는 그럼 어디에 기초할까요? 4번 부가보험료는 여러분들 예정 사업 비율에 기초합니다. 예정 사업 비율에 기초한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전산비로 구성된다는데 전산비가 아니라 수금비죠.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그걸로 여러분들 좀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뭐 이쪽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기출이 됐던 건데, 기출 문제는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풀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 477페이지 16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생명보험의 상품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망보험에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다. 맞나요? 맞죠? 미리 기간을 정한 것을 정기보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종신보험이다. 그렇습니다. 생존보험은 저축 기능이 강한 반면 보장 기능이 약한 결함이 있지만, 그렇죠. 노후 대비 좋다. 3번,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을 수 있다. 여기서 많이 듣던 거죠. 케이블 TV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보장성 보험,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4번,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해놓고가 아니라 정해놓지 않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7번부터 이제는 또 다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문제를 만들 때 그 이제 그 세액공제라든지 그쪽 부분이 조금 문제가 수가 작아가지고 좀 더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다음은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액공제는 보장성, 그 다음에 연금보축보험료의 보험료도 공제되는 이다. 그럴 때 그렇죠. 1번 맞고요. 2번. 연금저축보험은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400만 원 한도 맞아요. 근데 이게 뭐죠? 퇴직연금과 합산해보면 금액이 늘어나요. 이때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700만 원.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은 퇴직연금과 합산하는 경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3번.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그쵸. 4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 가능하다. 여기까지 보시고, 뒤에도 좀 보셔야 돼요.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우리가 이전에 아까 뭐 이자 소득과 관련해서 그 15.4% 원천 징수가 갈 때는 2천만 원 이하로 그렇게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냐 종합소득금액이에요. 이게 이자 소득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인자는 이때는 15%. 그러니까 저기 연금저축보험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400만 원 한도에서 12% 또는 1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12%고 15%는 어떤 거? 총 소득금액이 4천만 원 그렇죠. 이하 인자는 15%.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세액공제를 더 늘려주는 거예요. 15%까지 적용한다. 3번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장애인 전용보험은 100만 원 한도 12가 아니라 15죠. 그렇죠? 15.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 12%, 장애인 전용 보험은 100만 원 한도 15%, 그다음에 연금 저축 보험은 400만 원 한도 12 또는 15%. 근데 이게 퇴직 연금과 합산하면 7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식사를 하셔서 그런가? 좀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자, 18번. 하기 전에 12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세액공제? 100만 원 한도에서 12%. 그 다음 장애인 전용 보험은요? 100만 원 한도에서 15%. 여러분 이걸 잘 해놓으면 그 나중에 보험 상품 파트 이렇게 쭉 보장성 보험이랑 이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앞에 특징에 보면 그 세액공제 파트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 건너뛰면 돼요. 다 이거 상품 보고 보장성 보험이네? 100만 원 한도에서 12%. 근데 어깨동무 보험, 어깨동무는 뭐라 했습니까? 장애인 전용 보험이거든요. 아, 그러면 얘는 100만 원 한도에서 15%구나. 그 다음에 연금저축 나오면 400만 원 한도에서 12 내지 15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하고 합산하면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 해가지고 우리 아까 했던 거 또 냈네요. 1번 보장성 보험은 부양가족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렇죠? 100만 원 이하 비봉공제 대상이 된다. 2번 위에 부양가족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포함되지만 60세 이상은 형제자매 포함 다 되죠.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의 형제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3번 동일 계약건으로 중복 안 되고요. 4번 장애인 전용보험.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애인 전용보험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하고, 그렇죠? 근데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자, 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계약자가 아니에요. 장애인 전용보험에서 이게 우리 세액공제 받으려면 장애인이 누가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자는 누구? 근로자 본인이거나 그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물론 장애인들 중에서도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이 그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렇게 하기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자는 그 장애인의 가족,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되고 장애인은 피보험자라든지 보험 수익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볼게요. 자. 다음은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이런데, 자, 여러분들, 저 19번 같은 문제가 솔직히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걸 한번 좀 체크를 해뒀다 계속 좀 반복해서 좀 보십시오. 그러다가 반복해서 봤는데 나오면 땡큐인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보험계약으로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 이거는 저축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그래서 저축성 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근데 2번은 저축성 보험 중에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여기다 갈로를 치시고, 우리 아까 봤던 겁니다. 자, 2번 특히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을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곧 맞는 게 있는지, 혹시 다른 게 있는지 보세요.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 10년 이상. 맞죠?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자, 몇 년 이상 납입해야 되죠? 5년 이상 납입. 그렇죠. 여기서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균등. 여기까지 요거는 맞고요. 기본보험료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
그러면서 더 밑줄 칩시오. 모든 요건, 그렇죠. 모든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 외웠죠.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서 이자 소득이 비과세되는 요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만기, 중도 해지 시 한국금리 몇 년 이상 납입해야 된다? 10년 이상. 그 다음에 보험료는 몇 년 이상 납입해야 돼요? 5년 이상. 그 다음에 기본 보험료는 균등하고 선납 기간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뭐다? 비과세한다. 기억하시겠죠? 자, 이거 딱. 자, 이게 무기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자, 이런 것들 하나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 남들보다 더 맞추는 거죠. 3번.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 보험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이나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 아까 1번 같이 2억 원 이하,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3번도 보면 이자 소득세 비과세 되려면 최소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인데,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 형태로 이런 거 받아버리면 이자의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과세해주면 중복해서 혜택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세율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상품 볼 때 15.4% 있잖아요. 그렇죠? 우체국 뭐 보통 예금은 우체국에서는 몇 퍼센트 가세요? 15.4%. 비과세랑 선택이 아니라 우체국은 그냥 일반 과세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반 과세 15.4%는 뭘로? 이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자 소득세. 그래서 이게 15.4%다 이렇게 돼요. 농어촌 특별세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자 소득세 14%, 주민세 1.4%. 일반 세율 말고 이런 특별 세율은 어떻게 됐어요? 이자 소득세 몇 퍼센트 있죠? 9%. 그렇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작게 말씀하시면 0.5%. 그래서 합산 9.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변청 과정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 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일반 세율과 그 특별 세율, 그 우대 세율 관련해서 그 정도 그 구성비만 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한 종신형 연금보험이다. 자, 이건 앞에서 빠졌던 문제에서 다시 넣었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저축성 보험이고 요거는 종신형 연금보험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요 지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그렇죠? 이게 조건이에요.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중도 해지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중도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 아까 우리 연금 수령 몇 살부터라고 했어요? 55세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60세 이후부터가 아니라 55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 3번. 연금 이외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 4번 사망 시 계약 연금 재원이 모두 소멸된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종신형 연금 보험 같은 경우, 자, 이 첫 번째가 중요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든지 타인의 뭐 그런 보험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계약하고 나를 대상으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계약이 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이외 형태로는 받으면 안 되고요. 사망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번 다음은 세제 혜택 연금 보험에 적용되는 세제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자, 세제 혜택 연금 보험이네요. 세제 혜택.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그럼 요거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 보지 말고. 세제 혜택하고 세제 비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어요. 딱 세제 혜택 연금 보험 나오면 사세 혜택 연금 보험, 세제 비혜택 연금 보험 딱 표가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 표하고 내용이 좀 추가가 되는데 제가 그 내용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번 있잖아요. 1번 지문 별표 좀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 작년에도 자, 요 지문에 대해서는 요거는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정말 많이 헷갈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요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이때는 높은 세율이 아니라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4번 잘못된 거고요. 근데 1번 보세요. 자, 납입한 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았으면 혜택을 한번 받았죠. 그렇죠. 혜택을 한번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다시 과세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두 번 혜택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세액 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두 번 혜택, 중복 혜택을 주는 거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여기처럼 세액 공제를 받은 게 아니라 받지 않은 금액은 혜택을 한 번도 안 받았죠. 그럼 여기서는 뭐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번. 자, 1번은 자, 요 지문 자체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진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 다음에 2번. 천재지변,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자, 임금소득세를 과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게 표에 보면, 그 교재에 보면 이 작은 표가 아니고 큰 표구나. 그 큰 표를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소득세 과세한다. 연금 수령액 중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분은 과세 대상 연금에서 제외한다. 1번하고 3번 같이 묶어가지고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납입 보험료의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고요. 다음에 연금 수령액 중 역시 연간 납입 보험료 중에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거 역시 과세 대상 연금에서 제외한다. 아시죠? 같은 맥락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4번은 낮은 세율 적용한다. 그리고 자, 우리 22번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개인연금. 개인연금이 바로 구개인연금이고요.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신개인연금이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이거 확실히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그렇죠. 제가 보면 늘 보면 요 제일 앞에 앉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제일 눈에 띌 수밖에 없죠. 늘 보면 계속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늘 보면 제일 앞에 앉으신 분들은 늘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자, 22번 보면 자, 옳지 않은 것 1번 연금저축. 자, 요거는 신개인연금이죠. 납입기간 5년 이상. 그렇죠. 10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받겠죠. 2번 개인연금이 만 20세 이상 가입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만 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맞고요. 3번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다. 그렇죠. 세금. 요거는 세금이 없는 반면 연금저축은 우리가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래서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맞습니다. 됐죠. 그다음 4번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그쵸 12% 15%의 세액이 공제되는데 맞네요. 다만 100만 원을 한도가 아니라 100만 원이 안 될 때는 400만 원. 아까 했던 거 정리되셨죠? 400만 원도에서 12, 1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23번. 자, 요 부분은 저희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가지고 자, 요거는 좀 지금 어차피 암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3번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라 가지고 자, 23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거는 그때 할 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명보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공영보험,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에 의해서 경영되는 보험. 2번 가입 제한,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 19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입 제한이라는 거 있거든요. 가입 제한. 가입 제한이라는 거는 누구? 피보험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피보험자의 나이. 자, 가입 제한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친구들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미성년자가 아니라 만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지금은 제가 19세 미만이라는데 시험에 자, 미성년자는 생명보험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미성년자는 몇 살이에요? 만 19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6세, 17세, 18세, 19세는 가입 가능하니까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라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밑에다가 그 미성년자 X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15세 미만에다가
미성년자 X 이렇게 하시면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 중개인.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 보험 중개인은 여러분 우리 보험 설계사랑 다른 의미라 그랬어요. 특정 보험회사에는 소속되지 않고 그냥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생명, 현대해상 뭐 이런 여러 보험회사하고 또 여러 고객들하고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계약자 보험사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고 우리나라도 도입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히 거기 불특정 다수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그죠? 특정한 보험회사에 여러분 소속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막 꿰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필요한 고객이 있다고 보면은 그 해당되는 보험회사 있잖아요. 딱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보험 중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자연보험료.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 그 교재에 기본서의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생명보험 용어에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하세요. 연령별 사망률의 기초를 두고 자 1년마다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산한 보험료다. 자 개념만 그냥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계산을 했던 보험료다라는 거, 자연보험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그 보험계약법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